안녕하세요. 여름이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문법을 배웠을까요?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왜? 도대체 왜?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었죠? 문법을 왜 배웠냐? 쌤의 목표는 너네들의 목표도 그래야 되지만 결국에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글을 잘 읽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 겁니다. 문법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습니다.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에 글, 독해, 그쵸? 글을 잘 읽기 위해서 문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다음 달에 제가 나오는 강의를 조금 먼저 말해드리자면, 영어의 재미는 얼마나 빠르게 주제 문장을 찾는가에서 온다 라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영어의 재미는 얼마나 빠르게 주제 문장을 찾는가, 이 주제 문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요거를 오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할 수업은 문법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독해를 잘하느냐입니다. 제 빌드업이 이거였어요. 문법을 배웠던 건 결국에 독해를 잘하기 위함이었다. 자, 저번 시간에 문법 공식 했었죠? 오늘은 제가 이 독해 공식이라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독해 공식.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아주시면 영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알아주시면 영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이 나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열. 자, 이 나열이라는 말을 아시기 전에 글의 구성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글이라는 건 topic sentence, 여기 아래 써 있죠. topic sentence, 즉 주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supporting detail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제 문장이 있으면 한 글의 주제 문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모의고사 지문이 한 7문장에서 8문장 정도 되는데 주제 문장이 하나라면 나머지 6문장에서 7문장은 다 뭐냐? 즉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입니다. 서포팅 디테일즈예요. 이렇게 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자,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 글의 구성에서 가장 많은 건 주제 문장을 맨 처음에 주고 주제 문장을 마지막에도 한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괄식이 제일 많아요. 물론 두괄식도 있고 미괄식도 있어요. 두괄식이라는 건 맨 위에만 주제 문장을 주는 거, 미괄식은 맨 아래만 주제 문장을 주는 거. 하지만 영어는 대부분 양괄식, 위랑 아래 다 주제 문장을 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서포팅 디테일즈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글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 서포팅 디테일즈를 어떻게 줄 것이냐, 자, 즉 나열을 한다. 이 나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맥심쌤의 문법 수업을 들으면 장점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럼 어때? 뭔가 비슷한 거를 3개 이상 나열할 때 4개까지는 안 나와. 3개가 맥시멈이야.
글이 짧으니까. 자, 뭔가 비슷한 장점이나 단점, 유사점 이런 것들을 3개 나열할 때 쓰는 게 첫째로입니다. 첫째로. 그럼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맥심쌤의 문법 수업을 들으면 생기는 장점들, 이게 이 글의 주제 문장이거든. 그러면 따라 읽어볼게. 읽어봐. First. 읽어보세요. First of all, above all, to begin with, most of all. 얘네가 다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첫째로라는 뜻이야. 첫째로. 그러면 이 첫째로라는 말 바로 앞에가 주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냐? 예외는 없다. 다시 말해볼게. 얘네 뜻이 뭐라고? 첫째로. 그러면 첫째로 바로 앞에 무조건 주제 문장이 있어. 무조건. 짱이죠? 네. 두 번째. 근데 여기는 몇 개를 나열한다고 했죠?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4개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나열할 게 하나, 둘, 3개일 때 이 첫 번째 것 앞에다가 first를 쓰고 이 first 앞에 주제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모의고사 지문은 3개까지 주는 경우는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몇 개 주냐면 2개 줍니다. 2개. 그림 예쁘게 그리세요. 뭐 그림은 아니죠. 자, 얼소를 주면 이 얼소가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얼소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맥심쌤의 수업을 들으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첫 번째 이런 장점이 있어. 목소리가 커. 두 번째 어이없는 아재 개그를 해. 가끔가다 빵 터져. 이렇게. 그러면 장점을 거의 이제 장점이나 단점은 2개 정도 줍니다. 2개밖에 안 줘요, 사실. 2개가 제일 많아. 첫 번째라는 말을 안 쓰고요. 이렇게 우리가 first라는 말을 안 쓰고 아예 그냥 첫 번째 장점 주고 가운데다가 얼소를 끼는 거야. 이런 종류의 나열이 훨씬 더 많다. 근데 이 나열의 종류도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나열이 나오냐면 어떻게 나열이 나오냐? 타입 1, 타입 2. 자, 첫 번째 타입은 주제 문장을 주는 경우야. 주제 문장을 주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나열하는 경우. 두 번째는 주제 문장을 안 줘. 주제 문장을 안 주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얼소를 써가지고 나열하는 경우. 그럼 어디가 더 어려워? 당연히 타입 2가 더 어려워요, 여기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타입 2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오겠죠. 타입 1은 이 1번 앞에 주제 문장을 주니까 조금 쉬운데 타입 2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1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글의 형태가 바로 얼소예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1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글의 형태가 바로 주제 문장이 없이 하나, 2개를 얼소를 써서 나열한 거. 근데 얼소면 그나마 괜찮아. 따라 읽어봐. also, besides, in addition, similarly, furthermore, moreover, plus, to, and, what's more. 봐봐. 얘네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큐잉에 올려놓을 건데 독해 공식 시험을 올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암기해.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야. 손해볼 거 없잖아요. 네, 그쵸?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
해서 beside부터 what's more까지 싹 다 암기하셔야 되고 주제 문장은 그러면 이 타입 1 말고 타입 2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제 문장을 가지고 올 것이냐. 타입 2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때 주제 문장은 A와 B의 공통점이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also가 나왔을 때는 A와 B의 공통점 그림으로 좀 표시하자면 너네 그거 아나 혹시? 교집합 이런 거 알아요? 자, 봐봐. 이런 거. A 집합이 1, 2고 B 집합이 2, 3이야. 그럼 원래 원소의 개수가 1, 2, 2, 3 총 4개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2라는 거를 이제 교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공통점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말하는 내용과 B에서 말하는 내용 바로 이 교집합 부분이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얼소일 때는. 잘 그려두세요. 자, 두 번째 예시. 먼저 따라 읽어보자. For example, for instance. 얘네가 다 뜻이 뭐야? 예를 들어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바로 앞에 무조건 주제 문장이 있어.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주제 문장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specific word는 뭐냐?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단어. 자,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을 때 이 구체적인 단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98년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대치동 라이딩 아니면 맥심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단어야. 근데 이 구체적인 단어는 결국에 뭐랑 같은 말이냐? 예를 들어랑 같은 말입니다. 뭐 100명의 실험자들 100명 스탠포드 대학에서 USC 대학에서 뭐 샌디에고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면 뭐랑 같은 말이라고? 예를 들어랑 같은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랑 같은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주제 문장이 있는 겁니다. 자, 대조 보자. 대조가 조금 어려워. 일단 1번의 비율이 한 80%, 2번의 비율이 20%야. 여기 뭔 말이냐면 일단 먼저 읽어볼게. 읽어봐.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and yet. 이거 제가 수능에 나왔던 거 제가 맞췄습니다. 이거 다들 그리고 아직이라고 할 때 저는 그러나라고 알려줍니다. In contrast, by contrast, on the contrary, nevertheless, nonetheless, rather. 너무 중요. Still, instead, meanwhile. 이렇게 3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죠. 지금 그러나의 개수가 12개야. 영어는 중요한 단어일수록 동의어가 많아요. 자,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 뒤에가 무조건 주제 문장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던 앞에서 막 애플 막 너무 좋아. 애플 짱이야. 계속 애플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나 요즘 폼은 삼성이 좋지. 이러면 삼성이 주제 문장이야. 앞에서 애플을 얼마나 말했는가는 상관도 없어. 됐죠? 근데 2번은 그럼 뭐냐? 2번은 위에 A랑
B가 다루는 이 내용이 비중이 비슷해야 돼. 뭐 A가 3줄이야? 그럼 B도 3줄이야. 보통 2줄이 제일 많아요. A가 2줄이야. B도 2줄이야. 오늘날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 역할은 이러이러해.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들의 성 역할은 이러이러해. 이거를 벗을 중심으로 위아래 줬어.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비중이 같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거야. 다만 주제 문장이 뭐가 돼? 이렇게 되면은 A와 B의 차이가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남성들의 성 역할과 오늘날의 여성들의 성 역할의 차이, 이게 주제 문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적었어? 필기해야 되니까 멈추고 적으세요. 자, 이제 요런 데서 이제 차별점이 나오는 건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싫어하는 문제가 결국에 뭐냐면 삽입이랑 순서 문제를 싫어하거든요. 삽입, 순서 문제를 싫어해요. 근데 그 중에서 rather랑 instead도 되게 어려워해. 자, rather는 앞에 무조건 부정문이 나와. rather는 앞에 무조건 부정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B가 rather로 시작을 했어. 그러면 A나 C의 마지막에 not이나 never가 들어있는 문장을 찾으면 답인 거야. 다시 말해볼게. rather는 무조건 앞에 부정문이 있어. not 들어가는 게 있다고. instead 해볼게. instead는 조금 달라. instead는 앞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자, 우리가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대신에 게토레이 제로는 많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내용 플러스 부정문도 나옵니다. 부정문도 나와요. 근데 이 비중이, 이거 진짜 아무도 말 안 해준다. 부정적인 내용이 80%고요. 부정문이 20%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rather랑 instead까지 완벽하게 아셔야 된다. 됐죠? 자, 인과라는 건 원인, 결과, 요약. 자, 사실 결과랑 요약은 같다라고 봐도 상관도 없어요. 똑같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은 뜻이 다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러므로 두 가지겠죠? 자, 읽어보자. So, that's why 별표. 자, 뭐랑 착각하면 안 되냐면 that's why랑 that's because랑 착각하면 안 돼. that's because는 뒤에 원인 나오고 지금 that's why는 뒤에 결과 나오는 겁니다. 인과니까. 자, thus, accordingly, in consequence, in turn, therefore, in short, in brief, in summary, in other words. 이거 in other words의 별표. 이거 왜 별표 쳐야 되냐면 CF가 비교야. 저기 위에 있지만 on the other hand. 봐봐, 이거 on the other hand는 뭐랑 같은 말이야? 얘들아, on the other hand는 뭐랑 같은 말이니? 얘는 but이랑 같은 말이에요. 얘는 but이에요. in other words는 그러므로고 on the other hand는 그러나야. 근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너네가 되게 헷갈려해. 헷갈리지 마. on the other hand는
벗이다. 자, 그 아래 in conclusion 읽어봐. hence, consequently,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해가지고 다 그래서랑 그러므로이기 때문에 얘네들 뒤에 주제 문장이 나온다. 얘네들 뒤에 주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예외가 있냐고? 예외 없어. 다시 on the other hand는 그러나고 in other words는 그러므로예요. 됐죠? 아, 요거 중요하지. 시그널. 자, 시그널에는 중요랑 강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그널이 말 그대로 뭐냐면 신호예요. 신호. 뭐 요즘이야 배 그 조항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 작은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갔어. 자, 시그널이라는 건 망망대해에서 밤에 항구로 이제 돌아가야 돼. 그때 여러분 등대 아시죠? 등대. 등대에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지. 반짝반짝. 내가 주제 문장이에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더 플러스 최상급이 들어가면 무조건 주제 문장이야.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쌤이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있죠. 여기가 뜻이 다 뭔 줄 알아? 여기가 뜻이 다 중, 요, 한 이라는 뜻이야. 진짜 신기하잖아요. 물론 뭐 inevitable 같은 경우는 필수 불가결한 이란 뜻이야. 근데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 자, 따라 읽어볼게. 이게 좀 단어 조금 어려워. 자,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vital, critical, crucial, significant, pivotal, key. 키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거야. fundamental, notable, paramount, indispensable, imperative, central, natural, major. major, main, chief, optimal, inevitable. 그러면 여기서 쌤이 왜 내추럴에다가 별표 쳐놨냐면 얘들아 내추럴의 뜻이 뭐야?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죠? 뭐 자연의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내추럴은 당연한이란 뜻이에요. 당연한. 근데 생각해봐.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 자체가 뭔 뜻이야? 중요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중요한이에요. 몇 개죠? 21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21개죠. 믿어보세요. 다 외워봐봐. 그냥 얘네가 들어가는 문장이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읽고 그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와. 쌤이 고3 수업 하잖아.
쌤 고3들이 왜 그렇게 1등급을 많이 맞느냐? 다 이거를 달달달 암기를 시키거든. 정말 이 프린트를 1년이면 10번 넘게 암기시킬걸? 달달달달달달 진짜 1등급 잘 나와. 빠르게. 자, 여기 보자. 강조어. 읽어봐. Obviously, certainly, apparently, in fact, indeed, surely, conspicuously, conspicuously, clearly, actually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별표 칠 건데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얘네들의 역할이 제일 잘 나오는 게 in fact니까 in fact 써볼게. 이거야.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쓰는 거야. 자,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쓰는 거야. A가 사랑해 이거야. In fact,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세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쓰기 때문에 너무나 유리한 게 진짜 꿀팁이야. 봐봐. 잘 들어봐. 만약에 in fact가 들어있는데 빈칸 문제라고 쳐볼게. 빈칸이 만약에 이 두 번째 여기에 빈칸이 있어. 그럼 어차피 얘는 뭐랑 같은 말이야? 앞에 있는 A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제를 풀면 돼.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앞에 작은 A에 빈칸이 있다면 뒤에 A에서 답을 찾아오면 되는 거고 뒤에가 빈칸이 있다면 앞에서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짱이죠?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 나머지는 다 앞문장을 강조하는 게 맞는데 in fact랑 actually 요거 두 개는 가끔씩 꽤 자주 벗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 암기를 해야 돼. 다시 말해볼게. obviously부터 actually까지는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쓰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주제 문장이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만 적지 않은 확률로 적지 않은 비율로 이 in fact랑 actually가 벗으로 쓰일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따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그 예문들이 좀 궁금하죠. 이러한 예문들은 오늘은 못 하고요. 언제 들을 수 있는지는 아까 말해줬죠. 그 다음에 자, 강조를 하긴 하는데 뭘 강조하냐면 아까는 위에 거는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쓴 거잖아. 여기는 뭐야? 그 문장 자체를 강조하는 거야. 더비더비, it is that 강조 구문, to 플러스 동사 원형 해가지고 얘네가 들어가는 문장은 그냥 무조건 주제 문장이야. 믿어보세요. 진짜 그냥 여기만 찾으면 만약에 내가 글을 읽다가 더 비교급을 찾았어. 그럼 거기가 주제 문장이야.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찾았어. 근데 이게 it is that 강조 구문인지 문법 수업을 들었어야 아는 거고 더비가 강조인 거는 문법 수업을 들었어야 아는 거죠. 그래서 문법 수업을 한 거예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도 문법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섯 번째. 의문문과 명령문이 주제 문장이에요. 요즘에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쌤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정말 뒤지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좋은 세상인 게 학생들의 인권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정말 뭐 터치를 못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우리한테 막 "이거 해라."라고 이렇게 막 세게 명령하시기보다는 "맥심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뭐 요렇게 많이 하시죠? 오케이. 자, 의문문과 명령문이 들어갔다. 의문문과 명령문이 들어갔다. 엄마 아빠도 나한테 명령하지 않는데 그래서 명령을 했어. 왜 그랬을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의문문과 명령문 자체가 그냥 주제 문장입니다. 내가 현재 뭐 예비 고3이라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무조건 여기가 주제 문장이야. 너가 예비 고3이면 이렇게 공부해. 이게 무조건 주제 문장이야. 근데 명령문을 조금 부드럽게 말한 게 있어. 조금 부드럽게. 읽어봐.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had better, need to, remember, keep in mind. 이런 거 어려워. 읽어봐. be supposed to, be required to. 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는 건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하나, 둘, 셋, 넷, 여덟, 10개네. 뭐야? 10개다. 이 10개가 들어있는 문장 자체는 그냥 무조건 주제 문장. 예외 없이. 정말 너네가 글 읽으면서 이걸 암기해 주시면 정말 빠르고 쉽게 주제 문장을 찾을 겁니다. 자, 암시적 대조. 암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근한이라는 뜻이에요. 은근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긴 생머리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똑단발을 하고 나왔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머리 스타일 어때? 예쁘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말 자체가 예쁘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예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시적 대조라는 말은 뭐냐 하면 벗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다 그게 벗인 거예요. 벗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게 다 벗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날, 최근에, 요즘, 요즘에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 옛날엔 이랬어. 옛날 얘기가 나오겠죠. 옛날엔 이랬는데 그러나 요즘엔 이래. 여기 뒤에가 주제 문장인 거야. 자,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운 좋지 않게도 시험 당일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시험을 망쳤어. 이게 그러나죠. 아, 너의 의견은 이러하구나. 그러나 나의 의견, in my option as for me. 나의 의견에는 얘네가 그러나야. 결론이 뭐야? 결론. 얘네는 뭐다? 벗이다. 이거예요. 얘네는 벗인 거예요. 아셨죠? 벗 뒤에가 주제 문장이라 했었지. 자, 빈출구조 사형제를 볼까요? 빈출구조 사형제. 먼저 통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통념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통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으나 작가가 생각하기에 틀린 개념.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 가실게요.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뭘 잡아낼 수 있냐면은 이제 이때 주어는 we, 뭐 they, people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현재 완료, have pp. 이게 이제 문법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현재 완료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간에 이제 스팬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으나 작가가 생각하기에 틀린 개념이 통념이야. 그럼 통념을 주면 주제 문장은 마이너스 통념이 주제 문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많은 사람들은 중학교 때 모의고사 공부시키는 걸 좀 거부감 있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사실은 중학교 때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주제 문장이야. 무조건. 질문을 던졌어. 대답이 주제 문장이에요. 문제가 나왔어. 해결책이 주제 문장. 예를 들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마이애미 해변에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이애미 해변에 너무나 쓰레기가 많대요. 이렇게 글을 시작했어.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마이애미 해변의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통념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으나 작가가 생각하기에 틀린 개념. 그래서 이 통념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걸 건강에 안 좋다고들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작가가 생각하는 건 뭐야? 사실은 술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술 마시는 게 건강에 안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야. 작가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생각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빈출 문장 12형제. 특히 여기에서 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봐봐. 저희가 아무것도 안 붙은 문장을 뭐라고 했었죠? 아무것도 안 붙은 문장을 주절이라고 했었죠. 주절. 기억나시죠? 여기 앞이나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도 있죠. 왜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형태든 상관없잖아. 이거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투부정사가 뒤로 가도 상관없어. 그러면 투부정사 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뭐뭐하기 위해서. 이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 중에서 부사의 목적이죠. 그랬을 때 주절이 주제 문장이에요. 이때 투부정사가 뭔 뜻일 때? 뭐뭐하기 위해서일 때. 무조건이야. 아니 진짜 무조건이야 얘들아. 그냥 무조건.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로도 바꿀 수 있고 적어놔야 돼. in order 투부정사로도 바꿀 수 있고 so as 투부정사로도 바꿀 수 있어.
진짜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자, 아무것도 안 붙은 SB는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얼더우는 뭔 뜻이야? 비록 못 모일지라도. 아니 쌤이 요즘에 그 다이어트 하는데 4시 반 이후에 안 먹거든. 그래서 아침에 닭가슴살을 막 먹었더니 속이 안 좋네. 자, 얼더우 주어 동사가 비록 못 모일지라도 라는 뜻이잖아. 얼더우 주어 동사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SB 즉 주절이 주제 문장이야. 무조건 주절이 주제 문장이야. 야, 그다음에 이거 진짜 할 말 많다. 역시 여기도 주절이 주제 문장인데 이거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 잘 들어야 된다. 자, if 주어 동사의 쓰임은 두 가지야. 문법 할 때 했지. 가정법. 가정법 진짜 많이 했죠. 가정법 진짜 많이 했지. 두 번째. 조건 판단문. 이 판단문 자체가 주절인데 이제 조건문인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가정법은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가정법은 거짓말이라고 했었죠. 거짓말. 내 여자친구가 윈터라면 어때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자, 조건 판단문 볼까? 조건 판단문. 이제 제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너네를 우연히 봤어. 너네 혹시 청운고 학생이라면 너네 혹시 청운고 학생이라면 제가 이제 부산을 간 거죠. 부산을 가가지고 청운고 학생이라면이라고 제가 말을 띄우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청운고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럼 이제 이 조건 판단문은 가능성이 있을 때 조건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해볼게. 너네 혹시 연대 가고 싶으면 이라고 말했어. 너네 혹시 연대 가고 싶으면 연대 안 갈 수도 있지. 근데 가고 싶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을 때를 우리는 조건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모의고사 지문에 가정법이 맞냐? 가정법 진짜 드물어요. 모의고사 지문에서 가정법은 굉장히 드뭅니다. 잘 안 나와요.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보는 if 주어 동사는 대부분 이 조건 판단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모의고사 지문 볼 때 if 주어 동사를 그냥 넘겼다면 이제는 챙기셔야 돼요. 이제는 그 if 주어 동사가 뭐니까? 조건 판단문이니까. if 주어 동사가 가정법일 때는 뭐 그럴 때 잘 나오죠. 그런 거 공룡 지문 있죠. 공룡. 그다음에 뭐 선사시대 이런 거 어떻게 나와? 뭐 만약에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이렇게. 오케이? 자, 나레이버 B. B가 주제 문장이야. 그다음에 자,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 주어 동사 because 주어 동사 잘 들어야 돼요. so 주어 동사 뒤에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앞에가 뭐겠어? 원인이겠죠. 자, because 주어 동사는 뒤에가 원인 나오겠죠. 앞에가 뭐겠어? 결과겠죠. 자, 제가 물어봅니다. 원인 결과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원인 결과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보통 다 결과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영어는 원인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이 집으로 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집이 불길에 휩싸여. 활활활활. 그럼 이 불이 난 원인을 이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이 조사하겠지. 원인 중요해 안 중요해? 원인 중요하죠? 원인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 하면은 앞뒤 문장 두 개 다
주어 동사 because 주어 동사 하면은 앞뒤 문장 다 중요한 거야. 자, not only A but also B. B가 중요합니다.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했을 때 B가 주제 문장이야, 무조건. 자, not so much A as B가 뭔 뜻이냐면은 A라기보다는 B라는 뜻이거든. A라기보다는 B. B가 주제 문장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would like to가 뭔 뜻이야? 뭐뭐 하고 싶다. 이거 모의고사 18번에 잘 나와. 이것만 보면 공짜지 뭐. It's time to. 얘도 18번에 잘 나오죠. 뭐뭐 할 시간이다. 무조건 주제 문장. So that은 뭐야?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방금 결과라고 했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결과라고 했지. 결과 들어가는 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주제 문장인 거야. 자, while의 뜻이 두 가지죠. while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죠?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에 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동안에 말고 반면에라고 쓰였을 때 뒤에 나온 주절이 무조건 주제 문장입니다. 자, 반면에라고 쓰였을 때 뒤에 나온 주절이 무조건 주제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한 글의 주제 문장은 하나, 나머지를 서포팅 디테일즈라고 하는데 이 서포팅 디테일즈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글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 이 공식은 글의 구조를 파악해 주는 공식이다. 자, 의도를 가진 글이라는 건 이렇게밖에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쓰입니다. 첫 나열어, first 앞에 주제 문장. 첫 나열어는 3개 나열할 때. 두 번째, also는 2개 나열할 때. A와 B의 공통점이 주제 문장이었다. 예를 들어 바로 앞에가 주제 문장이다. 구체적인 단어 바로 앞에가 주제 문장이다. 대조 바로 뒤에가 주제 문장이다. A, B 나왔을 때 A와 B의 차이점이 주제 문장이더라. 아까 썼는데 지웠지. 인과랑 요약은 하나로 보자. 인과랑 요약 뒤에가 주제 문장이다. rather는 앞에 부정문이 나온다. instead는 앞에 부정적인 내용 플러스 부정문이 나온다. on the other hand랑 in other words를 잘 구별하자. 시그널, 최상급에 들어가면 무조건 주제 문장이다. 중요한이라는 단어 이 21개가 들어있는 문장은 무조건 주제 문장이니까 이 21개의 단어를 무조건 암기하자. 강조어,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쓰기 때문에 앞에도 주제 문장, 뒤에도 주제 문장이더라. 다만 in fact랑 actually는 때에 따라 벗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비더비 it is that 강조구문 do 플러스 동사 원형은 그 문장 자체를 강조한다. 그 문장 자체가 주제 문장이더라. 의문문과 명령문은 그것 자체로 주제 문장이다. 명령문의 다른 표현들도 싹 암기한다. 10개. 암시적 대조라는 건 은근한 대조라는 뜻이고 암시적 대조 뒤에 주제 문장이 있더라. 통념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으나 작가가 생각하기에 틀린 개념이더라. 통념이 나오면 마이너스 미스가 주제 문장이더라. 실험을 하면 결과, 질문을 던지면 대답,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이 주제 문장이더라. 자, 빈출문장 12형제. 뭐뭐하기 위해서가 나왔어? 주절이 주제 문장.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나왔어? 주절이 주제 문장. if 주어 동사는 조건 판단문인 경우가 더 많다. 꺼진 if도 다시 보자.
Not A but B. B가 주제 문장. 원인 결과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트로 암기한다. Not only but also B. B가 주제 문장이다.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 B가 주제 문장이다. Would like to 주제 문장. It's time to 주제 문장. So 물결 that 주어 동사 주제 문장. while은 반면에라고 쓰였을 때 주절이 주제 문장이더라. 이것만 암기하시면 독해가 진짜 너무 쉬워집니다. 쉬웠다 오시죠?
여름이들, 자,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맨 처음 만났을 때 딱 요 표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여기 책을 보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고 그렇게 끝내볼게요. 이거 몇 페이지야? 8페이지야. 자, 현재 완료는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었냐면, 현재 완료는 중학교 거 대비할 거면 이제 이 용법을 좀 구별해라 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용법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나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지 않는다. 요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문법 문제로 잘 나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뭐였죠? 현재 완료 진행형은 현재 완료랑 진행형을 합친 것으로서 네 가지 용법 중에서 계속을 강조한 거란 말이야. 계속을 강조한 거. 이건 중학교 때는 그냥 저냥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자, 과거 완료가 오히려 고등학교 때 진짜 되게 자주 나와요. 과거 완료가 정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자주 나오냐 하면 보통 글의 시점이 과거 시제잖아.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를 우리가 헤드 PP라고 하죠. 그래서 사건의 순서 헤드 PP를 1번으로 두고 과거를 2번으로 두고 얘가 먼저 발생했다. 이 지문으로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과거 완료는 이제 이 시간의 순서 느낌으로 순서가 이제 출제가 잘 됩니다. 과거 완료의 쓰임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 했고, 조동사. 이거 조동사 진짜 말 많이 했지. 조동사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조동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조동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어? 추측의 뜻이 있다라고 했잖아. 추측. 그 다음에 이 조동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have pp라는 거 알려줬죠? have pp. 이때 have pp는 이제 현재 완료의 have pp 말고 기능어로서의 have pp를 알려줬고,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설 때에 have pp를 쓴다라고 알려드렸죠. 바로 물어봐 볼까? 여기 cannot have stolen의 뜻이 뭐야? cannot의 뜻이 뭐뭐 일리가 없다였어요. 기억나요? 근데 여기다가 have pp를 붙이니까 엿 기억나나? 쌍시옷? 뭐뭐였을 리가 없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may have left 기억나요? may가 뭔 뜻이었어? 뭐뭐일지도 모른다. have pp를 붙이면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자, must have pp가 뭔 뜻이었지? must가 뭔 뜻이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have known.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근데 여기 위에는 다 추측인데 얘는 다르죠. 얘는 가정법이죠. should have pp는 우쿠슈마에 have pp를 붙인 것으로서 들었어야만 했는데 이 말은 과거에 안 들었다 이 말이지. 과거에 안 들었다. 그러면 위에 세 개랑 아래의 거는 뭔 차이냐? 위에 세 개는 몰라요. 추측이니까. 근데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얘는 알아요. 알아. 그 차이점. used to가 뭐뭐하고는 했었다. 뭐뭐였었다. 요 정도. 그래서 조동사는 요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다. 그 다음에 요거. can과 could가 다른 조동사다라는 걸 꼭 아셔라. could가 can의 과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중요한 걸 이렇게 다뤄봤고요.
조동사 have pp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다 풀었지? 자, 투부정사 용법. 투부정사도 엄청나게 많이 제가 중요하게 다뤘는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다 알려줬고 명사일 때 주목보로 쓰이는 거, 형용사일 때 전치사 붙이냐 안 붙이냐, 그 다음에 여기 예정과 의무 제가 강조했었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자, 부사 역할하는 투부정사, 부사도 엄청 많이 강조했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부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뭐뭐하기 위해서. 자, 뭐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자, 투부정사 구문. 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건 뭐 기본이죠. 자,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 왜 목적격 보호로 쓰이냐? 투부정사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 엄마가 원한다. 내가 변호사가 되기를. 변호사가 언제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앞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투부정사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목적격 보호해가지고 제가 타동사로도 목적격 보호 쓰는 법, 자동사로 쓰는 법 해가지고 필기를 싹 다 해드렸을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여기 이제 이거를 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냐면 보통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TV 세트가 리페어 당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써. 요건 좀 부정확하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쓴다. 이렇게 하셔야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나온 김에 한번 다시 하자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타동사에 ing 붙여도 뒤에 목적어 나오죠. 타동사에 ed 붙였는데 뒤에 목적어 나온다면 이게 뭐였어요? 진짜 많이 했다. 진짜 인간적으로. 과거 동사죠. 자, 그 다음에 타동사에 ed 붙였는데 뒤에 목적어 없다. 이게 뭐다? 과거 분사다. 이렇게. 자,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다. 타동사에 ing에 목적어 붙어 있어. 타동사 ed 다음에 목적어를 붙이면 과거 동사. 타동사 ed 다음에 목적어 없으면 과거 분사. 요거. 이게 이제 문법 문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문법 문제 기본. 자, 투부정사의 시제와 수동태. 투부정사는 원형 그대로 쓰면 주절의 시제랑 일치한다. 근데 여기 봐봐. 요거 중요하죠. 요거 진짜 다시 강조해 볼게. 투부정사에다가 have pp를 붙이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 해서 to have loved Juliet. 자, 투부정사에다가 한 시제 앞서게 하는 게 to have pp야. 그러면 로미오가 보인다. 보이는 건 현재. 자, 줄리엣을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줄리엣을 사랑했던 건 언제라는 거야? 과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시제 차이. 그다음 여기에 여기 뭐 to be stressed out, to be released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간단하죠. 목적어가 뒤에 없으면 pp를 쓴다고 했었죠. 다시. 타동사 ed 붙였는데 뒤에 목적 없으면 과거 분사. 여기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수동태.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붙이면 투부정사의 수동태 표현. 됐어? 자, 독립부정사는 중학교 때만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뭐 그닥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죠. 그다음에 뭐 시제도 있을 거고 수동태도 있을 거고 의미상의 주어. 아, 진짜 다 기억나네요. 봐봐. 일단 동명사니까 주목보 자리에 나오겠죠. 주목보. 주목보 자리에 나온다. 현재 분사랑 동명사를 구별하는 거 기억나? 동명사는 기억해봐. 동명사는 해석이 것이에요. 분사 해석은 뭐였죠? 분사는 니은이었죠. 자, 나의 시스터가 좋아한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나의 시스터가 요가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아래 슬리핑 백 하면 봐봐. 잠자는 가방. 가방이 잠자요? 그냥 침낭이죠. 동명사. 잠자는 아기. 분사. 자, 동명사의 시제와 수동태 having broken에다가 동그라미. 그가 인정했다. 그가 인정했다. 창문을 깼던 걸. 인정한 거는 과거. 창문을 깼던 건 언제야? 더과거니까 대과거. have pp를 넣어주면 시제를 바꾼다 요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being treated. 여기 마지막에 being treated에다가 내묻혀 볼까? 이거 왜 이렇게 써야 돼? 뒤에 목적 없잖아. 이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죠. 뒤에 목적 없으니까 being treated를 쓰는 거야. 목적 없으니까. 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랑 관용 표현은 뭘 쓰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라고 했었고, 해석을 보시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허를 가져다가 그녀의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녀 그녀 가 크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기 아래 do you mind 여기 내가 라디오를 켜놓는 걸 꺼리냐? 아래 나는 확신해 내 브라더 나의 브라더가 게임에서 이길 것을 내 브라더가 됐죠? 자,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은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잘 나오니까 암기를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자, 목적어로 동명사나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 목적어로 동명사나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동명사는 기억나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과거의 느낌이고 투부정사는 사건이 발생을 안 했고 그래서 미래의 느낌이다 요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게 편리한데 가끔가다 안 되는 동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동사 위주로 암기하라고 했었고 제가 책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드렸죠. 자, 목적어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쓰는 동사 요거는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온다. 요건 잘 나와. 왜? 뜻이 바뀌거든. 여기 잘 나와. 여기는 너네가 다시 암기하셔야 돼요. 필기 제대로 잘 해놨어요. 여기는 반드시 다시 제대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분사. 이거 분사 이거 또 하면 세 번째지. 분사는 이제 너네가 하세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분사랑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분사랑 분사 구문은 보이시죠? 제가 충분히 봐봐. 충분히 많이 했죠. 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면 세 번째니까 세 번째는 좀 오바야. 수동태를 해야지. 자, 수동태를 하기 전에 여기 다 써놨네. 여기 다시 한번 볼까? 이거. 얘를 다시 봐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타동사 ed 붙였는데 목적어 있으면 과거 동사고 타동사 ed 붙였는데 목적어 없으면 과거 분사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수동태다. 이렇게. 이 기본이야. 봐봐라. 봐봐. be2 부정사에다가 to를 붙이면은 잘못 썼다.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붙이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없는 to 부정사의 수동 표현이고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뒤에는 목적어 없는 뭐 동명사도 되고 분사 구문도 되고 분사도 되겠죠. 이렇게. 진짜 수동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게 다 있네. 삼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사형식은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도 세 가지가 나오는 거지. 주어 봐봐. be, pp 목적어 없는 가장 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 두 번째 주어 be, pp 그 다음에 a가 앞으로 나가고 b만 남은 사형식의 수동태. 이거는 직접 목적어. 그 아래 주어 be, pp, b, oc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수동태는 세 개다. 수동태는 세 개다라고 머릿속에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수동태라고 해서 맨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뒤에 하나가 나올 때도 있다. 언제? 사형식에 대한 수동태랑 오형식에 대한 수동태는 뒤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뭐 기가 막히게 잘 해놨네. 자, 수동태 됐죠. 항상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 사형식과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시험 문제에 기가 막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말 잘 나옵니다. 여기 정말 잘 나와요. 자, 주의해야 될 수동태. 이렇게 동사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사 구,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덩어리까지 동사다. 이겁니다. 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여기 아래 싹 보셔야 되고. 이거 중요하죠. 여기 잘 써놨잖아. 봐봐. 아, 잘 해놨네. 자, 아무것도 안 붙은 문장을 주절이라고 했었고 접속사가 들어가는 걸 종속절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였지.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렇게 세 가지. 필기 잘 해놨지 요거. 이거 필기 잘 안 하셨으면 멈춰놓고 다시 하세요. 여기. 그러면 부사절이 뭔지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사절이 뭐냐? 종속절에서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뺀 나머지가 다 부사절이고 우리가 그 부사절을 가져다가 뭘 만들 수 있다?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지금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명사절 얘기도 하고 아래는 부사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여기 뭐야? when. 이거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지. when이 명사절일 때, 형용사절일 때, 부사절일 때 완벽하게 뜻, 해석까지 아셔야 된다. 이거 모르면 잠깐 멈춰놓고 여기 다시 집중을 해보세요. 멈춰놓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유랑 조건, 양보의 접속사. 오케이. 상관 접속사. 간접 의문문 정말 중요하게 다뤘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들. 간접 의문문은 시험에 고등학교 때도 엄청 잘 나오니까 반드시 여기 다시 지금 바로 여기요. 바로 여기를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유, 꼼꼼하게 잘했네요. 관계사. 아, 관계사 너무 좋지. 여기 봐봐. 필기 완벽하잖아. 응? 의문사랑 관계사 쌤이 싹 구별해 줬잖아. 의문사 주어 동사는 명사고 관계사는 형용사절이다. 뭘 제외하고? how랑 what은 무조건 명사다. 관계사 시험에 죽을 때까지 잘 나와. 토익을 봐도 잘 나와. 관계사의 종류, 관계대명사 what.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가 완전하다. 기억하시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동사가 두 개일 때 이어주는 것이고 얘는 시험 문제에 기가 막히게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복습하세요. 제가 지금 잘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하죠?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하다.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다. 네. 자, 복합 관계 대명사랑 복합 관계 부사.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브릿지 수업하고 있잖아요. 막 세게 대비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 쌤이랑 혹시 고2 때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가 그때 요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교 표현 여기는 이제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더비더비 나왔고 그때도 제가 어김없이 더비더비는 주제 문장이다라고 이미 예고편을 보여드렸네요. 그죠? 더비더비가 TS라고 제가 다 써놨네요. 네, 여기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야, 가정법. 네. 가정법 뭐 또 여기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놨네. 우쿠슈마가 포인트죠. 가정법은 주절이 포인트죠. 가정법은 주절이 포인트다. 우쿠슈마가 가정법이다. 근데 이거 왜 조심하셔야 되죠?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는 아까 말한 대로 추측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추측인지 가정법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야? 가정법이면 알아. 추측이면 몰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필기 너무 기가 막혀. 멈춰놓고 다시 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였다. IMC랑 AJF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닥 출제가 잘 되진 않는다. 혼합가정법 without은 중요하다. 혼합가정법은 안 중요하지만 without은 중요하다. without은 중요하다. 여기 잘 나와. 여기 잘 나와. 자, 대절 내 가정법 현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제명료 동사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if의 생략 잘 나와.
if의 생략 잘 나와. 음. 일치, 화법, 강조, 도치, 수혜일치. 수혜일치 잔잔하게 중요하죠. 잔잔하게. 시제일치도 잔잔하게 중요하고. 화법을 제가 그때 정확하게 말은 설명을 잘했지만 화법은 중학교 때는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화법은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죠. if 주어 동사랑 의문사 주어 동사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니까. if 주어 동사랑 의문사 주어 동사가 여기에서 탄생을 하니까 중요합니다. 여기는 강조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아까 했죠. 이게 들어가는 게 뭐라고? 써놨죠. 봐봐. 이미 예고편을 보여드렸죠. TS라고 말했죠. 문법이랑 독해는 하나예요. 야, 도치 많이 했는데. 이거 봐. 강조. 어? it is that 강조. it is that 강조 중요하다고 했잖아. 주제 문장이니까. 도치.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 다시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요 복습까지 싹 다 했어요. 이제 여한 없이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걸 너무나 여한 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문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로 올라가셔가지고 심지어 이 수업은 고등학교 때 봐도 상관없는 수업이니까 고등학교 거를 완벽하게 사실 다 막 나갈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표현 드린 대로 이 우리가 잘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독해를 할 거니까 독해 수업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내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카톡으로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고마웠어.